이제 우리의 웹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웹페이지에서 각각의 이 토픽들을 클릭을 하면은 그 토픽의 상세 보기로 넘어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웹을 클릭하면 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A 태그로 경로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에서 어디? index.ejs 파일 안에 h1 태그를 A 태그로 감싸주겠습니다. 얘는 홈 경로로 이동하게끔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도 마찬가지로 a 태그로 감싸줄 건데요. li 태그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각각의 경로들이 다 다릅니다. 경로들이 어떻게 다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라우트를 한번 봅시다. 토픽의 리드의 1, 그러니까 몇 번째 글인지가 뒤에 나와야 돼요. 1번 글은 1, 2번 글은 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쓸 건데 뒤쪽에 토픽의 아이디가 들어와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1이 아니라 변수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토픽 아이디 %꺽쇠가로 하시면 문자열안에서 마치 변수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타이틀이 A 태그로 감싸지면서 토픽 리드, 토픽 아이디로 경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이퍼링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토픽 언더바 아이디냐면 이거는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그 컬럼의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이름이 토픽 언더바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르겠죠. 아무튼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다시 우리의 웹브라우저로 돌아가시면 A 태그가 먹힌 걸 보실 수 있고요. 웹 누르면 홈 경로로 이동하고 네, 토픽 리드 1, 토픽 리드 2 네, 각각의 경로에 접근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캔낫 get이 뜨죠? 이러한 경로에 대한 get 방식의 요청에 대해서 처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main.js로 돌아와서 해당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토픽에 대한 CRUD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pp.get 방식으로 이 경로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뒤에는 뭔가 바뀌는 숫자들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럴 때는 semantic URL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topic id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그 리퀘스트로 들어온 이 경로에서 파라미터를 토픽 id라는 키값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컨트롤러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토픽 컨트롤러를 만들고 그 토픽 컨트롤러 파일에 함수를 만들 건데요. 그 함수는 view topic 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토픽 컨트롤러 없으니까 컨트롤러스 폴더 밑에 파일 하나 생성해 주셔야겠죠. JS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컨트롤러를 불러왔던 것처럼 토픽 컨트롤러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가 뜨는 이유는 뷰토픽이라는 함수가 익스포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픽 컨트롤러에서 홈 컨트롤러에서 했던 것처럼 module.export는 뷰토픽에다가 함수를 async 펑션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받아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콘솔 로그를 찍어 봅시다. 그러면 토픽 리드 그 다음에 뒤에 뭐 숫자든 뭐가 들어오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토픽 컨트롤러 파일에 있는 뷰토픽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럼 그 뷰토픽 함수는 토픽 컨트롤러 안에 있죠.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콘솔 로그 찍으면 여기 콘솔에 찍힐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로 가서 이 경로로 다시 한번 get 리퀘스트를 보내봅시다. 리스폰스를 안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뱅글뱅글 돌면서 리스폰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퀘스트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여기 파람스입니다. 파람스에 뭐가 들어왔어요? 토픽 언더바 id로 3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죠. 얘가 어디서 왔냐면 리퀘스트에 있는 토픽 리드 뒤에 여기 3번이 들어온 겁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main.js에서 이 부분 토픽 id를 콜론으로 지정해 준 거죠. 이게 바로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픽 컨트롤러에서 req.params.topic id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금 리퀘스트가 또 들어와가지고 3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해서 세 번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픽 id를 기억해 놓겠습니다. 변수에다 저장해서 토픽 id에다가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역시나 토픽 모델.js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고 우리 홈 모델을 좀 컨닝을 하면서 토픽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주는 부분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함수를 밖으로 빼줄 거기 때문에 모듈.export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의 이름은 get topic 하나 가져오는 거니까 get topic으로 할게요. 그러고 나서 sync 펑션 만들어주고 이 모델에게 우리가 컨트롤러가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토픽 컨트롤러에서 이 모델에 있었던 이 getTopic 함수를 부를 겁니다. getTopic 함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홈 컨트롤러를 좀 컨닝 해볼까요? 홈 컨트롤러가 홈 모델을 불러와서 그 모델을 이렇게 모델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했죠. 그런 것처럼 const topic 모델을 가져올 겁니다. require로. 모델은 어디 있어요? 부모 디렉토리에 있는 모델스 밑에 있는 topic model.js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럼 우리는 토픽 모델 안에 있는 아까 어떤 함수였죠? getTopic 함수죠. 이 getTopic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getTopic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는 이 토픽 id에 해당하는 토픽만 가져와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라는 그 리퀘스트 그 쿼리문을 돌릴 거기 때문에 토픽 id를 인자로 넘겨주고요. 이 getTopic이라는 함수는 async 펑션이기 때문에 await으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getTopic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getTopic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할 거기 때문에 쿼리문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쿼리로 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보기 편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변수 이름입니다. 쿼리문은 어떻게 되냐면 select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데이터의 모든 컬럼들을 가져올 건데 topics라는 테이블에서 특별히 topic id가 물음표인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db.query 함수를 실행하고 쿼리문을 돌릴 건데 이 물음표에 들어갈 내용을 query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리스트 형태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토픽 id는 뭐가 되겠을까요? getTopic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줬던 인자가 되겠죠. 이 인자가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들어와서 매개 변수를 이 query 함수에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db.query 함수 또한 비동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await로 기다려주시고요. 얘의 결과가 반환이 될 거예요. 이 쿼리문을 돌린 결과물이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변수에다가 topic
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토픽의 데이터를 다시 이 getTopic 함수를 부른 컨트롤러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return topic 해주시면 되는데, db.query의 결과는 길이가 2인 리스트로 반환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데이터는 0번째 데이터에 있고요. 그 0번째 데이터 중에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 0번째 데이터는 또다시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이 0번째 데이터 안에 있는 0번째 데이터를 넘겨줘야 진정한 토픽 데이터를 넘겨주게 돼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여기서 콘솔 로그를 많이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모델에서 getTopic 함수를 부르면 반환값이 넘어오니까 그 반환값을 topic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여기는 topic 컨트롤러입니다. 저장해준 다음에 이 토픽 데이터를 HTML에서 렌더링을 해주면 돼요. 렌더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res.render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렌더 함수에는 우리가 렌더링을 할 EJS 파일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topic.ejs 파일로 렌더링을 할 거고, 렌더링 할 때 데이터는 토픽 이렇게 객체 형태로 넘겨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고 나서 topic.ejs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topic.ejs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topic.ejs 파일은 index.ejs 파일과 동일한데요. 여기 밑에 create 밑에다가 h1 여기 뭐가 들어가요? 아까 가져온 topic에 topic 이 아니라 타이틀이 되겠죠? 제목이 들어가고 p 태그로는 토픽의 컨텐츠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이 EJS를 렌더링을 해줄 건데, 토픽이라는 데이터를 topic.ejs 파일에 넘겨줘서 이 부분이 렌더링 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코드를 짰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찾아보셨나요? 컨트롤러에서 토픽스를 안 넘겨준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렌더링이 잘 안 되겠죠? 왜요? 토픽스 데이터를 토픽 컨트롤러에서 안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토픽 컨트롤러에서 해당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홈 컨트롤러에 있는 코드를 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홈 모델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픽 모델 밑에다가 가져와 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 토픽스를 객체 형태로 넘겨주시면 topic.ejs 파일이 토픽들과 내가 방문한 상세보기 페이지의 토픽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보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시고 리퀘스트를 보내면 네, 각각의 토픽들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